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월 20일에 매수했던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인데요.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 시세가 좋더니 오늘도 장중에 8%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종가도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이렇게 먼저 약간 워밍업 느낌으로 하고 이제 네. 뒤이어 철강주도 약간 기대가 되는데 네. 먼저 로봇 관련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네. 임금을 올려달라, 네. 이제 안 그러면 파업하겠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네. 뭐 인원수를 줄이고 기존 사람들 월급을 올려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걸 무시하고 네. 그냥 계속 이제 많은 사람을 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사람을 안 쓰든지. 그러니까요. 그 대체안이 바로 로봇.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다음 이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돈을 풀면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수요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수요, 비용, 그다음에 마지막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제 연봉 협상을 하진 않거든요. 빨리 해도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을 하지 무슨 매달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빨라도 1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런 식의 임금 상승이면은 못 버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사람 쓰기 무섭다 그러죠. 네. 네, 예전에 뭐 편의점 알바를 뭐 400만 원 주고 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장님은 돈도 못 받는데. 네, 사장님은 이제 뭐 맞아요. 적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로봇이 커피는 물론이고 이제 치킨에서도 교촌인가 거기서 이거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솔직히 로봇이 그러니까, 좀 잘하면 네. 어차피 그냥 정해진 대로 뚝뚝 네. 놓고 이제 정해진 시간대로 그쵸. 하는데 맛도 일정해지고 굳이 사람 쓸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약간 씁쓸한 소식이긴 합니다. 전 어쩔 수 그렇게 없지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또 이제 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지려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잃어서 사람이 힘들어진다? 네. 근데 이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힘으로 막겠다? 이거는 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동차가 이제 생산돼 가지고 네. 뭐 인력 거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 그러네요. 네, 막 들어 네. 누워가지고 이럴 순 없다 네. 이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다른 방향에서 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네. 또 다른 이제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으로 가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CES 2023에서도 로봇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저는 뭐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투자해 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장 어렵다 해도 어때요? 제가 이때 이제 로봇주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보티즈를 매수를 하셨다면 네, 그대로 이제 다음 날부터 급등. 네. 그래서 한번 바로 이제 급락이 떨어서 큰일 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쯤 또 급등. 이런 이제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또 올라가죠. 근데 지금 한 26% 정도까지 수익이 나셨는데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분할 매도를 좀 하시고 잔량으로 이제 추가 급등 노려보는 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이 로봇 관련주는 금융 위기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업종이다 말해주셨고요. 추가 급등 나올 수 있고 분할 매도로 잔량으로 추가 급등 노려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동국제약 전문가님께서 철강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딱 썰전하시고 다음 날 철강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놀랬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또 겸손하시게 아마도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철강주는 그 전에도 드렸어요. 1월 맞아요. 13일에도 휴스틸 드렸었는데 계속 이제 철강주 간다고 생각해서 철강주를 계속 드려왔던 건데 네, 썰전 주제로도 이야기 자세히 해주시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워낙 제가 세게 얘기하니까 네. 그 이제 뇌리에 박혔어요. 박혔는데 네. 딱 이제 그 진짜 바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좀 더 그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네. 거였겠죠. 그래서 어디서 뭘 정말 들으셨나 이런 아, 생각할 정도로 네. 제가 이렇게 막 어디서 정보 듣고 올 정도로 이렇게 발이 넓진 않아요. 네, 그 정도로 놀라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동국제강을 보시게 되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상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딱히 올라갔다고 보기엔 좀 티가 잘 안 납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올라가긴 했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음 날부터 바로 슈팅 나오면서 한 3거래일 정도 들어 올렸죠.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기조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시장이 좀 놀랬고 겁을 먹다 보니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창출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려도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더 내려앉아도 예, 그냥 뭐 하한가 맞고 이래도 오. 마이너스 50% 가도 저는 사도 어차피 된다고 올라갈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철강주 계속 간다 말씀드렸을 때 뭐 작년에도 간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샀으면 솔직히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단타장이님 뭐 이때도 사라고 하셨는데 이때 비하면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뭐 지금 이 상승을 보고 있지는 않다. 네. 그래도 그럼 뭐- 추천은 17일 날 이제 매수하게끔 주시고 바로 네.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올라간 게.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상승이 이제 요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미비하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때도 이제 계속 제가 강조는 드렸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실 들어가실 거면 소액으로 가셔야지 이런 자리는 딱 봐도 지금 많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강주는 이때도 20년도 이때도 추천을 드리고 나서 동국제강 이렇게 수익을 드렸었는데 이게 떨어질 때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했는데 시장이 계속 떨어지니까 주가가 더 떨어진 거죠. 이때 이제 조정 나왔을 때 더 사셔도 되는 공격적으로 사세요. 뭐 18,000원, 19,000원 괜찮습니다 했는데 뭐 10,000원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오. 반토막 나니까 이제 네.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떨어질 때마다 담아 나가시면 저는 이제 뭐 25,000원 요 부분까지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철강 뭐 이제 시작이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뭐 아직 시작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오,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경기 민감주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말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 충분하다. 철강주 시작도 안 했다 말해주시면서 좀 조정 받을 때마다 담아가 보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13일에 매수했던 휴스틸입니다. 이 휴스틸도 역시나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날 장중 10% 상승, 또 6.5%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또 추가 급등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휴스틸은 계속 간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1월 중순에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됐다라고 하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 정도 네,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살짝 눌림 주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 잠시 누른 상황인데 1차 슈팅 이후에 이제 잠시 누르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2차, 3차 슈팅 랠리까지 바라보시고 오히려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쇼크가 오게 되면 그 이후에 더 큰 랠리로 급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조금 이제 시장이 침체되거나 확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탈출구가 될 만한 섹터가 이런 철강주가 될 것이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휴스틸은 1차 슈팅 이후에 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차 상승 랠리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위기 이후에 더 큰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시장이 어려울 때 좀 해지용으로 탈출구로도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 23일에 매수했던 하이루코리아입니다. 조선 관련 종목 좀 눌림 나올 때 지난 방송 때 신규 매수 진입해보자 말해주셨거든요. 하이루코리아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이로코리안 이제 제가 이제 피팅 3사라고 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에 있어서 이제 그런 지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돈이 많이 되고 우리 대표적인 수출 먹거리였는데 네. 그 지위를 일본이나 중국에게 많이 뺏겼었는데 중국 뭐 요새 미국한테 많이 네. 견제당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그 지위가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 우리나라가 좀 밀렸던 게 중국이 이제 저가 공세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가성비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 중국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IMO라고 국제회사기구가 있는데 요새 탄소 배출 관련해서 민감하잖아요. 네. 친환경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선박들도 탄소 배출 많이 내보내지 않는 친환경 선박으로 다 교체하라고 했어요. 근데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또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들이 기술력은 좋은데 좀 비싸서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중국에 밀렸던 거죠. 근데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게 되면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성비에서 이제 품질을 더 선호하는 기조로 조선 업황이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기술력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그다지 마진이 안 남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이라는 걸 건조시켜서 만들어서 팔아서 안 남을 수는 있는데 조선을 만들 때 필요한 거를 파는 애들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조선을 만들어서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 문제하고 조선을 많이 만드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조선이 안 남아도 되는데 조선을 많이 만들면 수혜보는 그런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네. 만들수록.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조선업들이 할 일이고 일단 납품하는 업체들은 돈을 번다. 네. 그래서 이런 부품 업체들이 먼저 간다. 조선 업체들보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조정 나오다가 그대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또 한 20%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쭉 한번 수익을 노려보시면서 좀 더 우상향 패턴 아직 뭐 20선도 이탈을 안 해서요. 네.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이제 방송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에 이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계속 봐드릴 테니까 오셔서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루 코리아 친환경 선박 선호 추세로 교체되면서 기술력 좋은 우리나라 부각될 것이다 말해주셨습니다. 즉 가성비에서 품질 선호로 좀 조선 업황 턴아웃을 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21선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주가 상승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